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28페이지 심화 사례 문제죠. 1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우리가 유언장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하는 순간 유언이 성립합니다. 다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은 유언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효과가 생기거든요. 근데 1번은 성립하는 시점이죠. 따라서 유언장 작성을 완료하면 그 순간 성립이 되니까 1번이 답이 되고요. 물론 이 유언장이 효력이 발생하는 때는 뭐죠? 3번 갑이 사망한 때입니다. 그래서 성립하는 시점과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조심하시기 바라고. 2번 문제죠. 갑이 자신의 X토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1번은 우리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 또다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해제된 후에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따라서 재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유효한 겁니다. 이것이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려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알고 있는 병이 샀다. 유효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이 가장 매매를 하여 을 명의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준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 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이 상속인 앞에 선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은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돼요. 따라서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당사지고요.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선이라도 하더라도 항상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이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은 5표시 무효원칙이죠. 지번을 착각하여 계약서의 매매 목적물을 X토지가 아니라 Y토지를 기재하더라도 매매계약은 X토지에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답인데, 자,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면하려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세금 회피구나. 반사회적이지 않구나. 따라서 어떻게 해요?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갑을 간의 법률행위 중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경우에요. 자, 이 문제는 유효냐 무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유효할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죠. 1번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고요. 2번은 너무 지나칩니다. 평생 동안 동업의 내용이 된 영업을 하지 않는다.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3번도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고 4번 이건 어떻게 기억한다 그랬죠? 정당한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 하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거든요. 답은 5번입니다. 왜냐하면 5번 무역업자 갑은 밀수자금을 쓸 용도로 을로부터 돈을 차용했어요. 그럼 여기서 돈을 차용하는 것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돈을 차용하게 된 동기가 밀수, 동기가 반사회적이죠. 이렇게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언제 무효냐면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비로소 무효거든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표시되어 안 됐고 알려지지도 않았다면 그것은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4번 문제입니다. 갑이 그의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등기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했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넘겨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갑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이러한 갑의 이중매매 배신행에 대해서 적극 가담을 했죠. 따라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라도 등기도 무효고 병은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1번. 자, 맞는 걸 찾습니다.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X. 2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다. X입니다. 법을 위반한 게 아닙니다.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죠. 3번. 병의 소유권은 불법 원인급여지만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말 그대로 불법 원인급여이므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죠. 4번.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고요. 5번.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가 맞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을은 요 갑과 매매 계약을 해서 이전 등기 해달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고요. 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거든요. 따라서 을이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에 따라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5번 문제입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 어떤 병이죠?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이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 가담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그런 걸 찾는데 사실관계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뭐 다양하지는 않거든요.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5번 보시면 을은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지점이죠. 이거 좀 추가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 다시 말하면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킨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중매매에서는 제1매수인이 채권자이긴 하지만 갑과 병과나 제2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답은 뭐죠? 4번이죠.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정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자, 6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의 뭐 사실관계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똑같은 말의 방법이고요. 지금 옳은 걸 찾으라고 하고 있죠. 그죠? 옳은 걸 찾으라고 하고 있고, 1번 보시면 A 토지가 을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에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1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 제3자 정은 괜히 지웠네. 그죠?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이 답이고 2번이 맞는 거죠. 3번 선의의 병이 을에 대하여 A 토지의 명도를 초과하는 경우까지 일단 끊어보면, 자, 일단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으니까 적극 가담한 게 아니니까요. 병은 을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고 반환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때 을은 반환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없고요. 특히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이중매매는 을이 사회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고요. 5번입니다. 자, 그럼 현재 병익의 소유권이 있고요. 을은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근데 을이 만약에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요. 을의 점유 개시 원인은 매매, 자주 점유이기 때문에 20년 지나면 을은 뭐 하는 건 가능하냐면 취득 시효하는 것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25년이 경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을이 A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X죠. 20년 지나면 을은 취득 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은 4번이네. 답은 2번이네. 2번이죠. 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익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분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반복적이죠. 반복적인데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이중매매가 만약에 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져요. 따라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도 모르는 사정은 상관없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이중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매수인이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5번이 답니다. 자, 8번입니다. 옵표시 무효원칙에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길긴 하지만 보시면 B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지금 A와 B가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근데 쌍방 모두가 매매 목적물을 갑토지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계약서에다가는 뭐죠? 을토지라고 기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례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므로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요. 따라서 을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를 해야 되겠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착오 문제는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착오 문제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타당한 것은 4번이네요.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은 실제로 의혹한 대로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하고요.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이 B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없이 경호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1번은 X입니다. 이 사례는 자연적 해석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2번도 X죠. 왜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 3번도 X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고요. 5번도 X죠. A,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죠? 성립됐으니까요.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총완결 판례인데 지금 의사는 지금 뭐냐면 5천만 원을 빌려주고 4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갑이 면제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표시는 1,000만 원에 대해서 면제해 주기로 했고요. 근데 물론 을은 속마음으로는 면제 줄 마음이 없었단 말이죠.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표시된 대로 면제를 한 거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속마음대로 면제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별말 없으면 원칙에 따라서 표시된 대로 뭐 한 거예요? 면제한 거죠.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한 거 5번을 보시면 갑은 실제로는 자신에게 잔존 채무에 대한 면제 의사가 없으므로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4천만 원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게 답이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죠? 자연적 해석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10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 24회 때 기출문제 보시면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의사는 얼마죠? 98만원이죠. 청약서에는 제곱미터당 89만원에 기재했다. 표시는 뭐가 됐어요? 89만원인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에 따른다면 89만원의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 다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의사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그때는 98만원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고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그냥 원칙의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죠? 자연적 해석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팔아먹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중매매가 되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1번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중매매 자체가 뭐일 수는 없죠? 사기일 수는 없는 거죠. 2번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곱미터당 89만원에 성립한다. 왜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란 말은 원칙이고 원칙은 규범적 해석이니까요. 3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취소할 수가 선악불문 소유권을 갖죠.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원에 합의했어요. 그러면 98만원에 합의했다는 말은 쌍방이 매매 계약의 금액이 98만원이 알았다는 얘기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이중매매에 대해서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반사회적에서 무효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 정은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추정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찾아볼까요?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소득 회피 및 투기의 목적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했다. 또한 이를 병에게 훨씬 높은 금액의 미등기인 채로 전매하여 만일 세무서가 이를 적발하여 갑에게 양도소득 등이 부과될 경우 이를 병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병은 그 토지를 매수해야만 하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현저히 높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하였다까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양도소득세 회피 투기죠. 이거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따라서 뭐예요?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병이 부담하기로 했죠. 이것도 세금 회피입니다. 따라서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럼 결국은 세금 회피, 투기 목적 뭐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이지 않고 유효하니까 고려할 바가 아니고요. 마지막에 궁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높은 X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뭐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럼 일단 1번을 보시면 그런 갑과의 매매계약이 양도소득 회피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그 무효를 갑에게 추정할 수 있다. X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2번도 안 읽어봐야 되겠죠. 세금 회피는 반사회적이지 않죠. 3번 병이 갑과 전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궁박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경솔무경험은 아니었다면 이를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것도 뭐죠? X죠. 왜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4번도 뭐죠? X입니다. 왜냐하면 궁박, 급박한 공공, 어려운 사정은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그 이유를 따지지는 않으니까요. 5번이 답인데 5번 보시면 위 전매계약 당시 병에게 이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갑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이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없었더라면 병은 위 전매계약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추정할 수 없다. 맞는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에게 이용의사,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가 필요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챕터 3 해가지고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기본적인 문제죠. 이런 게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의사표에 해당하는 것은 승낙 의사표시죠. 1번이고 가공은 사실행위고요. 3번 취소 여부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고 4번 이행의 청구도 결국은 최고죠. 최고라는 말 자체가 독촉이잖아요. 이게 또 의사의 통지고 5번 채권 양도의 통지는 채권을 양도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념의 통지를 의의하는 것이 우리 통솔의 태주죠. 따라서 의사표시인 것은 승낙 1번 한 가지네요. 2번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그 적용이 없다. X입니다. 상대방이 없더라도 적용은 돼요. 다만 항상 유의할 뿐이고요. 4번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빌리는 경우 증여도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X입니다. 이 우리가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은닉행위는 유효하다는 게 통솔의 태도죠. 디귿번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지금 이게 답이 지금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디귿번은 뭐죠? X입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본인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1번 상대방이 의사표 조정을 거절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X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표 조정을 거절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X고요. 미음번 계약의 승낙 답장이죠. 발신주의고 사원충의 소집 통지도 발신주입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미음번 하나고요. 답을 4번이 아니라 3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자꾸 제가 문제를 만들 때 몇 번이고 교정을 보긴 하는데 정기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거를 볼 때 뭔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아니라 뭐죠? 3번으로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3번. 다음 중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뭐죠? 3번을 보시면 A가 부동산 매입 대금의 잔금조로 B에게 1억 원을 지급했어요. 이거는 사실행위죠.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민법 총칙에 관한 민법 규정은요. 민법 총칙에 관한 규정은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진의한 의사표시나 통종어의 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다 가족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죠. 2번 통종어의 표시는 추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므로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는 질문도 X고요. 3번 비진의 표시 진양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죠. 4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요.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지만 단순한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인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이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5번 통종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5번에서 제3자 앞에 선의가 없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네요. 맞는 것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이번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